예 있는 말로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기정 예썰. 이번 시간은 현안 돋보기 시간입니다. 경기도엔 또 어떤 현안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성복임 경기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군포 출신 성복임 도의원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2일 도의원 보궐선거로 인사드리고 9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더 힘찬 의정활동으로 도민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정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80만 선배 시민과 함께 시대를 견인하는 리더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윤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참 그 2025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 새해 2026년도가 밝았는데 새해 계획 어떤 거를 또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지금 이제 9개월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또 이제 경기도에 이렇게 적응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삶에 체감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 회장님은 그 지역에서 복지관 관장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올해 또 어떤 새로운 계획을 또 갖고 계실까요? 올해 노인복지의 최대 화두는 이제 돌봄 통합 지원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내기를 위해서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통합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노인복지관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분절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들 아주 중요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노인들도 역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회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 복지, 특히 교통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노인 문제는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특히 노인의 이동권 문제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삶과 질을 지키는 기본적 복지입니다.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권. 노인의 이동권은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통약자 맞춤 지원과 택시비 지원, 그리고 보행 환경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지원하고 교통복지의 정책을 고민해보는 시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과 함께 초고령사회 교통복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의원님, 이제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노인 문제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정책도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부터 먼저 변화가 필요할까요?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노령연금이라든지 어떤 노인 케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해서 가고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고립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좀 보니까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보행 중 또는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은데 2022년도에 보면 경기도에 547명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186명이 어르신이에요. 2023년도에도 502명이 사고가 났는데 204명이 어르신입니다. 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472명이 사고가 났는데 192명이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어떤 교통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호구역 정책은 이렇게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나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주로 이제 어린이 안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의 안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이런 교통사고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화해서 가야 한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강화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그 절반 가까이가 노인분들 관련된 교통사고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네. 네.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그 노인분들과 접촉도 하시고 대화도 하셨을 건데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 같아요.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죠. 그래서 거의 뭐 40%가 넘는 노인 빈곤율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히 이제 일자리가 없는 경우 때문에 이번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우리 복지안에서 하고 있는데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럼 저희가 할 일은 달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것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건강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고립이 매우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특히나 노천 갈등이라든가 노인들이 잉여인간으로 비춰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든가 노인을 부담스러운 존재를 여기는 이런 사회적 고립, 사회적 노화들이 많이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 노천 갈등 뭐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매우 심합니다. 네.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이제 그 어르신들의 이동권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노인분들의 이동권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이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보면 보행 환경과 교통 환경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신체가 노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사진 보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도를 가는데 중간에 의자가 없어서 쉴 곳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파란불의 신호가 짧아서 어르신 보폭으로는 건너기 어렵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만들려면 가장 느린 분의 속도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데 운전자 입장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선을 잘 맞춰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노인 보호구역 설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은 잘 정비되어 있고 노인 보호구역은 형식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노인복지관 앞에 뭐 이런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제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다발적으로 나는 지역을 보면 교회, 시장, 그다음에 복지관, 뭐 약국 뭐 이런 동사무소 이제 이런 데를 가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안에 파란색 불의 신호등을 속도를 늦춰준다든지 이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보행 환경의 문제가 형식화되어 있다. 철저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에는 버스의 이 계단의 높이 네. 예,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럴 때 또 내릴 때 빨리 출발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한 번 넘어지면
골절이 오기 쉽고 그러다 보면 요양병원 가시고 요양원 가시고 그러면 이제 이 세상하고는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어서 실제는 이게 다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물론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을 철저히 어르신들의 입장에 맞춰서 설정해서 그것들을 정비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의 교통의 문제도 어르신들이 버스 타기 어렵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버스 무서워서 못 타요. 돈을 지원하면 뭐 합니까? 무서워서 못 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집 앞까지 택시가 와서 모시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책으로 정책의 변화가 와야 한다. 이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관도 가시고 시장도 가시고 일상생활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이동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 버스의 배차 간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르신 여러분들이 승하차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도 또 중요하죠, 솔직히요. 네. 뭐 사실 이제 그 노인 교통 문제를 뭐 단순 무임 승차 또는 뭐 요금을 지원하는 정도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고 노인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회장님 그런 의미에서 노인 교통 복지가 뭐 우문현답이 될 수가 있지만 삶의 질을 당연히 높아 드리겠죠. 당연하죠. 네. 교통복지에 대한 오해가 저는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복지하면 뭐 포퓰리즘이나 뭔가 쏟아붓고 인심을 쓰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보면 2012년, 이게 10년 좀 넘었죠. 그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이 무임승차,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 효과가 자그마치 3,100억 원 정도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4천억 훨씬 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이득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천억에서 지하철 적자를 빼고서도 1.8배의 비용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철을 타게 되면 본인들이 움직이게 되고 근골격도도 좋아지고 병원 가게 되는 확률도 줄어들고 우울이나 자살로 가는 것도 줄어들고 약 먹는 것도 줄어들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주는 거는 세금을 아끼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치매 발병률을 5년 정도 늦춘다고 작년에 미국에서 등장했거든요. 치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들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동권 복지, 즉 교통복지는 오히려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어요. 왜 이것을 복지하면 낭비로 생각하는지 오해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네네. 뭐 아주 멀리 아주 전 사회적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자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의원님 경기도의 어르신 교통 지원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16개 시군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재정 상황에 맞게 65세부터 하는 곳도 있고 70세부터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 지원하는 금액이 또 다 다릅니다. 뭐 분기별로 4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뭐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25년부터 지금 3개 시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안타깝게 택시비는 이번에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택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범 사업의 경우는 연간 최대 24만 원을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그 운전면허가 없는 어르신의 경우는 36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경기도의 교통 복지 현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죠. 이제 그 교통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 될지 그 방향을 차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경기도 교통 복지 정책 지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통 약자 맞춤 지원 정책입니다. 자, 회장님,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뭐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건데 교통약자에게 교통비 지원하는데 버스비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버스비를 지원하지만 버스 정류장 접근 자체가 어렵고
버스가 오더라도 탑승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이동권의 한계가 매우 큰 것이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에 이제 올렸던 것처럼 택시를 이용하는 축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버스 정류장까지 가시는 것도 네네. 힘들고, 저상 버스가 아니면은 네네.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도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택시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택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의원님,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이제 조례를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의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 80세 이상 된 고령 어르신들의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16개 시군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버스 중심,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런 버스 중심이다 보니까 실제 고령 어르신이 탑승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 정책은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예산은 지원하지만 나는 혜택받기 어렵고 버스를 타기가 무섭고 이제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택시비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소요된다라는 이유였었고, 그리고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강화군에 있고 서울에 한 군데 있고 또 뭐 전국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좀 더 선진적으로, 좀 더 맞춤형으로 모실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면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이고 어떤 삶의 질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다행히 또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예산은 뭐 소요되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저 감사합니다, 진짜. 뭐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노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택시가 문 앞에까지 오고 또 병원이면 병원 앞에까지 모셔 드리는 건 그렇죠. 정말로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정책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의원님,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 뭐 다리 이런 데를 보면 가을 낙엽, 완전히 바삭바삭거리는 가을 낙엽 같은 거예요, 이 몸이. 네.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그런 보도, 아까 말씀드린 의자, 신호등의 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그 어르신 보호구역의 그 문제, 이런 것들을 맞춰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은 방향이 어린이 중심에 맞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소외되고,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의 통계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이 어린이에 대한 그런 정책을 유지해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르신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가시다가 다리 아프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 어떤 지방자치의 책무다. 그리고 저희 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급선무다. 네, 라는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제 보행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또 많으시죠?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복지안에 우리 복지안에 오시는 어르신들만 해도 식사 한 900분, 또 평생교육 이용하시는 분들 800분, 이래저래 1,500명 정도. 1,500분요? 네. 오. 또 건강하신 분들이 오는 건데. 네네네.
저는 그래요. 어떻게든 걷게 되면 근력 손실이 좀 적게 되고 복지안에 오시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거긴 단백질이 포함되는 식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게 되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신체적인 노화, 심리적인 노화, 사회적 노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지팡이 보장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도로 환경도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성복 의원님 벌써 2번이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신호체계는 교통 약자 중심이 아니라 교통 강자 중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신호등을 무시하고 빨간색에도 걷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은 파란색에 건너더라도 난 포기야. 이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건너시는 분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걷다가 지치시는 분들이잖아요.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드는 것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잠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환자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것들이죠. 이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만 위해서 또 만든다라고 하면 또 사회적 공약들이 좋게 안 올 것 같아요. 특히 노인에 대한 인식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처럼 누구든지 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유모차도 편리 갈 수 있고 우리 지팡이 싣고도 다치지 않도록 그런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맞습니다. 뭐 일부 횡단보도 신호등은 저에게도 너무 빨리 그러세요? 그러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 중심이 돼야 되고 보행자 가운데 서든지 교통 약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두 분께서는 노인 교통복지 관련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지난 10월에는 토론회도 개최가 됐습니다. 뭐 윤 회장님도 함께 하셨고요. 의원님,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또 오갔을까요? 저는 이제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다 나온 거죠. 그런데 예산의 지원이 너무 약하다. 왜냐면 뭐 분기별 4만 원이라고 그러면 뭐 만 얼마잖아요, 한 달에. 그런데 택시 뭐 예를 들어 택시를 탄다고 하면 택시 몇 번 타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를 포함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행 환경의 문제도 거기서 심각하게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일반적인 현상으로만 이 행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가장 느린 분, 그런 분들에 맞춰진 정책.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만 이해해주면 누구에게나 다 편리하거든요. 아이에게도 편하고 임산부에게도 편하고 누구에게나도 편한데 실제는 이게 어르신 정책이다라고 하니까 반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유니버설 디자인과 그런 마음을 여기다 담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르신이 우리의 부모이고 저도 곧 어르신이 될 것이고 모두가 어르신이 될 거이기 때문에 방향이 어떤 사회적 교통 약자를 서로 함께 보듬고 이분들을 배려해서 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우리가 쭉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또 지역도 넓고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노인 교통복지, 경기도 노인 교통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이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죠. 네. 택시비 지원이죠. 택시비 지원인데. 예, 택시비 지원이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예산 금액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복지하는 사업으로 봐서는 이동권의 확장 그리고 이동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고립의 고착을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동하지 못하면 고립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고착화되는 순간 사회적 단절이 시작이 되고 우울이나 공황장애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사회적 활동이 좀 어려운 공동체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가장 좀 안타까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금액이 어찌했든 간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우리 복지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동해야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고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속에 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참 뭐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택시비 지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택시비 지원 정책, 경기도에서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이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실시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도가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경기교통공사가 이 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비용 추계를 했을 때는 31개 시군을 한다고 쳤을 때 1년에 20억 정도, 경기도가 30% 지원하고 시군이 70% 하면 경기도 예산은 한 2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추계일 뿐이고 제가 간략하게 군포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군포시의 어르신이 3만 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통비 지원 카드의 대상이 되는 어르신이 3만 명인데 분기별로 4만 원씩 1년에 16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6만 원을 다 쓰는 어르신이 8천 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는 20억이라고 하지만 저는 20억이 다 안 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시군구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교통카드를. 이 과정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지만 아직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이 혜택을 보는 이런 제도인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80세 이상 모든 어르신이 신청한다고 하면 또 그걸 이용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런 추계만큼 이용이 되겠지만 실제는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경기교통공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작년에 3개 시군이 했지만 올해는 택시비를 포함해서 몇 개 시군을 할 것인지 그리고 택시비를 언제부터 포함해서 갈 것인지 왜냐하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례만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 따로 하는 것보다 경기교통공사가 이 사업을 일괄로 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시군도 훨씬 편리하게 될 겁니다. 네. 첫 발을 뗐으니까 네, 앞으로 잘 네, 풀릴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현안 돋보기에서는요, 노인 교통 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분들의 교통 문제는 교통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고요. 이게 참 오늘 와닿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르신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성복인 경기도 의원님 그리고 윤호정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